자, 가볍게 40일, 40일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미션, 그리고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네 문제 그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40일, 42하고 내용을 살펴보면 41번 제목을 내가 잘 맞췄다면 42번도 쉽게 풀릴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맨 위에 쭉 살펴보니까 carrying capacity 딱 보이죠? 그쵸? 야, 원래 carry는 바로 무슨 말이니? carry. 물건을 들어서 옮기다, 나르다 그 뜻이죠. 그쵸? carrying capacity는 물건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무슨 말이니? 내가 어느 정도 무게의 물건을 들고 옮길 수 있는가, 이게 carrying capacity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carrying capacity 그 뜻이기 때문에 요게 물건을 어느 정도의 무게까지 내가 들어서 옮길 수 있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수용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수용 능력이라는 것은 개체들의 숫자입니다. 지역의 자원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거, 명사대에 대해서는 자원이 앞에 꾸며주는 거니까. sustain은 지속시키다, 유지시키다 그런 의미에서 부양하다는 뜻의 support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면 지역의 자원이 부양할 수 있는 개체들의 숫자를 가리킵니다. 한 지역에 자원이 있는데 100명을 먹어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수용 능력이 100명이 되는 거고, 근데 100명을 넘어가면 굶어 죽거나 혹은 영양이 적게 공급되는 애들이 있다. 그러면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 수용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요. 밑에 쫙 보니까 한 개체군에서 그 개체들이 있는데요. 개체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서식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개체군의 개체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식지가 부양할 수 있는 그 숫자를 넘어선 그 숫자를 가진 개체들은 당연히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거니까 좋지 못한 건강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영양실조로부터 고통받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생활 환경이 되는 것이고, compromised 별표. 야, 원래 compromise는 어떤 뜻이냐? compromise. 타협하다, 절충하다 그 뜻이죠. 여러분, 타협이라든가 절충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기존에 내가 원하던 것에서 약간 양보하는 거죠. 나 친구 만날 거니까 엄마 10만 원만 줘. 뭔 10만 원이야? 알았어, 5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 타협하는 거죠. 타협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기존에 내가 원했던 것으로부터 약간 손해보는 거니까 위태롭게 하다, 손상시키다 그 뜻이 생깁니다. 위태롭게 하다, 손상시키다. 여기서는 손상된 그 뜻이겠죠. 그쵸? 그래서 damaged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한 서식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게 된 개체들은 그러면 좋지 못한 영양 상태라든가 혹은 건강으로 고통받게 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특정한 동물과 식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서식지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built-in, 내장된 타고난 선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서식지에 살고 있는데 이 서식지는 우리 개체들이 딱 이 정도 숫자만 되면 잘 살 수 있어. 넘어가면 안 돼. 이런 식의 수용 능력에 대한 타고난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자, 컴마 다음에 so that이 보이면 그냥 so하고 비슷한 의미로 해석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다. overshoot. 됐죠?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고 그 다음에 죽는 것 대신에, 자, 서식지의 능력이지. 잘 들어. 서식지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야? 그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지. 서식지가 거기에 사는 개체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얘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얘는 당연히 carrying capacity 이렇게 딱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당연히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고 죽는 것 대신에 서식지의 수용 능력 한계 속에서 머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밑에 딱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강에 사는 트라우트, 여기서 호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호수에 사는 송어는 자, 번식하는 거죠. 번식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as prolifically. 그래서 prolifically니까 말 그대로 밑에 보이죠? 그쵸? 그래서 대단히 많이 번식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자, 언제? 개체의 그 조밀함이라든가 밀도가 지나치게 극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무슨 얘기야? 호수에 살고 있는 그 송어들은 자신의 서식지의 수용 능력에 대한 타고난 감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개체 수가 많아지면, 즉 서식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굶어 죽거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애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번식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자, 일단 41번에 대한 답은 충분히 나왔고요. 42번이 살짝 헷갈리는데 잘 봐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결과는 바로 뭐냐면 개체의 숫자가 변화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개체의 숫자는 서식지의 수용 능력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늘어날 수도 있기는 해요. 그쵸? 그러나 중요한 건 밑줄을 볼 때 밑줄에 있는 문장 전체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for extended periods를 쭉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면 extended period니까 연장된 기간이니까 장기적이지. 즉 길게 보면 그 뜻이야. 그러니까 서식지의 수용 능력 때문에 개체들이 자신의 숫자를 조절합니다.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쵸?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길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게 보면 서식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한다, 초과하지 않는다?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길게 보면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는 개체수의 수의 변화가 있지만 길게 보면 서식지의 수용 능력 안에서 개체수를 조절하는 거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변함없는. 그래서 몇 번? D, 4번이 답이다. 41번의 답은 5번이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교재 파이널 모의고사 2회는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갈 거고요. 데일리 미션 그리고 순서 배열, 문장 삽입 4문제 지금 쭉 풀어주세요.
순서 삽입 네 문제까지 다 풀어주세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풀어본 적이 없는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문제들인데요. 문제는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든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될 부분들은 문제별로 다 배웠던 것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 그 데일리 미션을 먼저 살펴보면요. 연결과 주제 이렇게 생각했었죠. 연결과 주제. 근데 처음에 딱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일부 광고업자들은 take to 딱 보이죠. 그렇죠?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줘도 돼요. 그러니까 take는 원래 가지고 오는 거고 to는 뭐뭐라는 방향으로 그 뜻이죠. 뭐뭐라는 방향으로 가서 take 가져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가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 이거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take to가 그래서 그냥 뭔가를 시작하다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외울 필요 없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take to는 뭔가를 가서 뭔가의 방향으로 가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 뒤에 나오는 프린팅이라는 동작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프린트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일부 광고업자들은 그들의 광고의 일부를 업사이드 다운 합니다. 위아래를 뒤집는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쵸? 광고를 읽는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근데 차이점이 있대요. 차이점이 있대요. 문화적인 참여 수준의 차이점을 반영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일단은 지금 1번에 대한 단서는 잘 안 보이는데 단서가 주변 문장에서 잘 안 보일 경우에는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읽고 나서 동시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고 쭉 읽어가줘야 돼요.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일단 지금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렇죠? 2번에 대한 단서는 여기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죠. 영국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라고 이렇게 딱 나오죠. 반면에 얘를 쓰면서 앞쪽에 미국 사람들과 그 다음 뒤쪽에 영국 사람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온 거죠.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1번에 대한 단서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읽었을 때 나오는 거구나. 자, 그리고 나서 자, 또 다른 해결책은 이렇게 딱 나오죠. 그쵸? 그럼 여기서 해결책이라는 건 바로 뭐야? 무엇을 하기 위한 거야, 지금? 그쵸?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거 봐야 돼. 자, 맨 처음에 이렇게 딱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글자를 뒤집어 놓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 사람과 영국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쵸? 그 다음에 또 다른 해결책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광고에 대한 관심을 얻고자 하는 거겠지.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한 방법, 그렇게 봐야 돼.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라고? unconventional. 오늘 자주 나오죠. conventional이 전통적인, 관습적인, on이 붙었으니까 그렇지 않은 거. 그쵸? 그래서 말 그대로 창의적인 혹은 기존의 것과 다른 이렇게 보면 돼요. 창의적인 혹은 기존의 방식과 다른 그 뜻인데요. 그럼 광고를 어디에 넣는다라는 거야? Where there will be less competition for attention. 관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적은 곳에 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광고가 들어갔던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이제 광고를 집어넣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니? 그게 이런 내용들인 거죠. 그 마트에 보면 카트 있죠. 카트 뒷면에 우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 카트 뒷면에 광고 있고 카트 앞쪽에 광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보행자 지하차도에도 광고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스포츠 경기장의 바닥에도 광고를 집어넣고 심지어는 영화 속에도 광고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기존에 광고가 없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unconventional도 맞다. 자, 그리고요. 더 obscure한 장소들에 이렇게 보이죠. 그럼 원래 obscure가 어떤 뜻이야? 불분명한, 애매한, 모호한 그 뜻이지. 여기에서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장소를 광고와 관련해 생각해봐. 어떤 장소야? 눈에 띄지 않는, 적어주세요. 눈에 띄지 않는. 더 눈에 띄지 않는 장소들이 광고가 없었던 장소들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에, 그쵸? 동네 그 공원이라든가 뭐 공영 주차장 같은데 그런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에도 광고가 들어가고.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어요? 그 주유소 가보면 그 주유구 있잖아요. 주유구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 주유구 손잡이에 여기에도 광고 있다? 장난 아니야. 여기 헤이딜러 있어. 차 팔라고. 번호만 입력하면 그거 견적내준다고. 거기에도 광고가 있다니까? 그 다음에 계단에도 있죠?
지하철 계단에도 광고가 붙어 있죠. 그쵸?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기존에는 광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에 대한 경쟁이라든가 광고에 대한 경쟁이 적었던 공간에도 광고를 집어넣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소비자들을 쉐이크업, 흔들어 깨워야 된대.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광고를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흔들어 깨워야 된다는 거야. 와, 여기에도 광고가 있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쵸? 자, 물론 그러한 정책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효과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더욱더 지치게 된다면 무엇에 대해서 광고가 없느냐, 명사 프리 뭐뭐가 없는, 됐지? 명사 프리 뭐뭐가 없느냐, 설탕 없는 거 슈거 프리, 카페인 없는 거 카페인 프리 뭐뭐가 없느냐, 광고가 없는 순간에 찾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야, 광고가 없는 순간이 없구만. 야, 주유구 손잡이에도 광고가 있어? 계단에도 광고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광고를 집어넣는 정책이 효과가 있겠냐 없겠냐? 효과가 없겠죠. 사람들이 광고가 없는 순간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광고에 지치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과 좀 다른 곳에 광고를 집어넣는 그 정책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나 헤이들러 사용 안 할 거야. 존나 짜증나. 주유할 때마다 거기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나 이거 안 쓸 거야. 이 광고 맨날 보니까 정말 짜증나. 다른 거 쓸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역효과를 일으키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단 뒤에 나오는 if, er를 보면서 여기 work에 대한 단서를 잡는 게 좋고요. of course, 물론 그 뜻이죠. 우리 배웠다. 어떤 역할을 한다니.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통념이라든가 예외를 인정할 때 쓰는 거죠. 통념이라든가 예외를 인정할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쌀국수에 들어가는 고수 아시나요? 고수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못 먹거든요. 왜냐면 고수에서 화장품 냄새가 난대요. 근데 선생님은 고수를 엄청 좋아해요. 왜냐면 그걸 딱 먹잖아요. 그러면 입안에 있는 어떤 다른 음식 냄새를 없애주고 입안을 좀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쌈 싸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쌀국수에 주는 뿌려 먹고요. 심지어는 그 베트남 그 반미 있죠, 반미. 그 빵에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도 고수 졸라 많이 넣어요. 그렇게 나는 그렇게 고수를 좋아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부 반응이 좀 있죠. 됐죠? 통념 얘기하는 거. 자, 롯데월드 가면 선생님은 롤러코스터밖에 안 탑니다. 그게 제일 재밌어요. 물론 다른 것도 재밌긴 하죠. 통념이나 예외를 인정한다.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그렇게 봐도 5번이 답이다. 됐죠? 자, 마지막 네 문제 가볍게 정리할 텐데요. 자, 일단 36번 딱 보면 그 gentrification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고급 주택화 그 뜻이거든요. gentrification이 고급 주택화 그 뜻인데,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implication은 impli에서 나왔는데 의미라든가 영향이라는 뜻으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종종 관련된 부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gentrification이 저소득 가정에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Not necessarily 꼭 뭐하는 것은 아닌 그 뜻이죠. 그래서 gentrification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전반적으로 뭘 잘 살펴봐야 되냐? 덩어리의 끝부분과 첫부분을 다시 한번 놓치지 말고 보자라는 그 문제거든요. 자, 여기 딱 보니까 더 적은 가난과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더 안전한 거리를 with 가지고, 자, 이전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서 보는 것, 즉 주변에서 보는 것과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gentrification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아이들이 다양한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그리고 대학 교육을 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대학 교육은 그들에게 상향식 사회 이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나오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gentrification이 가지는 긍정적인 결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를 살펴보니까 보통 가정이 됩니다. 더 부유한 사람들이 여기서 impoverished 보이죠? 가난한 그 뜻이죠. 가난한 동네로 이사를 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돈을 사용해서 변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업의 발달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것의 결과는 자산 가치죠. 그렇죠? 부동산이라든가 자산 가치의 증가가 되는 거고 그건 임대 비용을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forces former residents out 다 보이죠? 이전의 주민들을 바깥으로 나가라고 force 강요하게 됩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부자들이 이사를 오면서 그 지역의 그 임대료를 올려놨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보이는데요. 그러나 잘 봐야 돼. 그러나 those는 뭐 많은 사람들 그 뜻이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뜻이지. 앞에 뭐가 나오겠니? 나간 사람 나오겠죠.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앞에는 쫓겨난 사람들을 이렇게 딱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B 다음에 C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C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가 보이니? C의 마지막 부분에서 Jobs are available 그 다음에 Crime is lower 딱 보이죠? 일자리가 이용 가능해지고 범죄는 더 낮아집니다. 그 뜻이죠. 그쵸? 이게 뭘로 볼 수 있겠냐? 더 적은 가난과 더 안전한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B, C, 그리고 A가 되는 거고 A의 마지막 부분에서 gentrification의 긍정적인 내용이죠. 매니의 박스에서 무슨 얘기 나왔어? gentrification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랬었죠. 좋다라는 점 마지막에 결론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B, C, A가 답이다. 자, 그 다음에 37번에서는 그 자기장 얘기가 나오죠. 그쵸? magnetic field에서 자기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구만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기장이 우리를 보호해 준대요. 그쵸? 자기장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 나왔어. 그쵸? 자, 그러면서 A를 쫙 보니까 태양풍이 그것을 파괴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파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발생시키며 우리의 위성을 방해할 수도 있으며 그 다음에 그건 약해집니다. 상당히. 언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요. 그쵸? 태양풍이 파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발생시킵니다. 뭘 발생시키는 거야? 수많은 별표 주세요. 리퍼커션 무슨 말이니? 뚱 이런 식으로 울려 퍼지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리퍼커션이야. 반향. 내가 뭔가를 때렸는데 그게 소리가 뚱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거 있죠. 어떤 동작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반향이라든가 울려 퍼지는 거, 그 다음에 결과란 뜻이에요. 결과. 컨시퀀스의 뜻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딱 보니까 태양풍이 그것을 파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약해져서 이런 수많은 결과가 발생이 된대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의 결과가 수많은 게 있대. 자, 그리고 이러한 면에서 그건 무엇처럼 작동을 한다고? 방패처럼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방패라는 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맨 위에 박스에 프로텍트하고 비슷한 이미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B를 잡아야죠. 그 다음에 게이트키퍼라는 거 보이죠? 게이트키퍼라는 것은 문직이니까 문 앞에서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못하게 할 사람을 구별해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여기 말하는 지금 여기 나오는 요 it 보이죠? 그쵸? 여기 나오는 it은 여기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it은 다 맨 위의 박스에 무엇을 가리키는 거? magnetic field를 가리키는 걸로 봐야지. 그러면 그 자기장은 이런 역할을 하고요. 잘 봐. 자기장은 또한 많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쵸? 그럼 얘네들은 자기장에게 영향을 주는 요소죠. 그게 뭘까? 태양풍. 자기장을 파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구의 북극과 남극이 바뀌면서 자기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자기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어디에 있다고?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장이 이렇게 태양풍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파괴되면 그러면 많은 결과들이 발생하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장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쵸? 자기장이 이렇게 딱 줄어들게 되면서 파괴되거나 약화된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자기장이 줄어들게 되면 나침판이 작동하지 못하죠. 그쵸?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바로 자기장이 약화되거나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답은 BAC가 답이다. 됐죠?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repercussion이 결과다. 그 다음에 38번은 되게 간단한 게 일반적으로 하지만 해서 문장 중간이라든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더우는 however. 일반적으로 하지만 독점 기업은 부정적으로 여겨집니다. 독점 기업은 부정적으로 여겨집니다. 모노폴리가 독점하는 회사죠. 그쵸? 야,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읽어가다가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 그거 찾으면 돼요. 바꿔 말하면 긍정적인 부분이 끝나는 부분 찾으면 되는데 여기까지 쭉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준대요. 그쵸? 소비자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데 근데 3번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독점 기업은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 밑줄. little to no죠. 야, to가 나오면 방향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거의 뭐뭐하지 않는 것에서 아예 없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야? 거의 위협에 직면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아예 위협에 직면하지 않는다. 둘 다 쓰면 거의 직면하지 않거나 아예 직면하지 않네. 그쵸? 그러면 자 봐요. 독점 기업들은 자신을 위협하는 것이 없대. 뭘 의미하냐면 소비자가 have no choice but 뭐뭐 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가 독점 기업들이 제공하는 것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그러고 나서 그 독점 기업들은 가격도 지들 마음대로 설정을 한대. 내가 원하는 물건을 그 회사밖에 안 팔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가격을 올리는 대로 그냥 내가 다른 거 소비를 줄이고 그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쵸? 답은 3번이죠. 3번에서 성격의 단절이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39번을 살펴보면 얘도 이제 비슷한 뉘앙스인데요. 자, 비록 the future this describes 그래서 자 이것이 묘사하는 미래가 유토피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유토피아는 긍정적인 뉘앙스죠. 그렇지만 자 상당한 걱정에 대한 원인을 제공합니다. 자, 비록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부정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러면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구별하란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요. 앞에 쫙 보니까 AI가 뭔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AI의 진화의 다음 단계는 넘어간대. 자, 무엇을 넘어간대?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ANI에서 어디로?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간대. 그쵸? 자, 그러고 나서 ANI와는 다르게 AGI는 뭘 의미하냐면 컴퓨터들이 스스로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컴퓨터가 진화하고 학습하며 그 다음에 스스로 더 나은 버전을 reproduce 무슨 말? 번식하다 만들어내다. 잘 들어. 야, AI가 혹은 AGI가 스스로 자기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 바꿔 말하면 다른 것에 도움이라든가 영향을 받아 안 받아? 그치. 인간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인간이 만들게 되는 마지막 발명품이 될 거야. 존내 좋은 그 지능을 가진 그 AI는 인간이 만든 마지막 발명품이 될 거야. 무슨 말? AI가 스스로 만들 거야. 인간이 만든 마지막이 될 거야. 인간은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돼. AI가 스스로 만들어낼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니? 인간이 만들어낸 마지막이니까 이거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이제 인간은 더 이상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AI가 스스로 만들 거야. 인간이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돼. 그래서 2번과 3번이 대우명제로 비슷한 말이고 어디서부터? 4번부터 완전히 부정적인 내용이 쫙 보이죠. 고마워할 줄 모를 거야. 그리고 인간은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몇 번? 4번이 답이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요. 문제에 대한 느낌을 좀 유지하면서 우리 과제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연휴 때 조금만 더 열심히 기운 내주시고 다음 달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좀 더 기운 내서 힘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